정확하게 통합한 내용이네, 그지? 46억 년 전. 46억 년 전에 뭐가 원래 이제 뭐가 있었죠? 원래 성운이 있었죠, 그죠? 성운이 이제 주변의 폭발에 의해서 회전해서 자 뭐가 됐죠? 원반이 되었죠, 그죠? 원반이 됐습니다. 자, 이 중심에는 뭐가 됐다? 먼지 태양이 됐겠지, 그지? 이 주변에는 뭐가 됐다?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뭐가 생겼어? 고리가 생겼지, 그지? 자, 태양 중심에 고리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고리들이. 자, 이 고리들의 뭐가 자, 미행성체. 돌들이죠. 미행성체. 아직 행성이 되지 못한 물체. 미행성체가 꽝꽝 충돌해서 뭐가 덩어리가 점점 커졌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덩어리, 미행성체의 충돌로 일어난 덩어리가 충분히 충돌해서 뭐가 됐죠? 온도가 계속 높아지고 크기가 증가해서 마그마의 바다. 별은 중심이고 지금 행성에 대한 얘기하잖아. 마그마 바다가 됐지. 다 녹아버렸다 이거지, 그지? 자, 마그마 바다 다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되니까 이제 뭐가 가능했다? 마그마 바다 되면 이제 뭐가 가능해? 다 까먹었어? 야, 수능 봐야 될 거 아니야. 마그마 바다 액체 상태가 되면 얘가 밀도에 의해서 물질의 이제 층산 구조가 형성될 수 있겠지. 그래서 중앙에는 철과 니켈 무거운 원소들, 그죠? 그래서 핵이 만들어졌고, 자, 가벼운 원소들 뭐 규산용 광물이라고 했죠. 자, 얘가 규산용 광물이 층산 구조를 형성했지. 자, 그러면 이제 미행성체의 충돌이 잦아들었어. 자,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었어. 자, 줄어들면 이제 어떻게 식겠지. 식으면 뭐가 생겨? 바깥쪽이 딱딱한 껍질이 생기겠지, 그지? 이 바깥쪽에 딱딱한 껍질이 생겨.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지각이라고 한다. 오케이. 지각이 생기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들이 응결해서 구름이 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얘를 확대해 보면, 자, 두꺼운 지각과 얇은 지각이 있죠. 그래서 비가 내려서 얇은 지각 쪽에 비가 모였죠. 자, 이게 뭐다? 원시 바다. 되었다. 요런 스토리죠. 요 바다에서 생명체가 탄생했다라는 거지. 요런 스토리로 가는 겁니다. 지구의 탄생 그리고 진화. 자, 지구 시스템의 진화와 물질의 순환. 물질의 순환. 물질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간다고 배웠죠, 그죠? 그래서 물질. 자, 어떤 물질? 자, 일단 뭐가 있어요? 물의 순환이 있었죠, 그죠? 물의 순환. 물수지. 예, 물수지 평형, 그죠? 물의 순환.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탄소순환. 탄소순환. 그 다음에 질소순환. 이건 생명체와 관련있죠. 자, 이런 물질의 순환 관계. 물질의 순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판 구조론. 여기 판. 여기서 100km까지가 뭐죠? 지각을 포함한 멘틀 상층부 100km까지를 뭐라고 한다? 암석권이라고 한다. 딱딱해서 암석권이라고 한다. 암석권. 자, 이 암석권의 조각을 뭐라고 한다? 판이라고 한다. 그죠? 주로 대륙을 포함하면 대륙판, 주로 해양을 포함하면 해양판이다. 그지? 해양판. 자, 그 요 밑에 300km까지는 뭐다? 연약권. 연약권. 자, 멘틀인데 어때요? 멘틀 고체 물질인데 유동성이 있다. 그죠? 대류를 하더라. 그래서 연약권이라고 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뭐까지 했냐? 지구가 있는데 판으로 돼 있어. 자, 이 껍데기는 판이야. 100km 껍데기는 판이야. 자, 이 밑에 뭐가? 멘틀이 이렇게 돌아. 자, 멘틀이 이렇게 순환한다. 그지? 그래서 멘틀이 순환하면 요 경계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요 경계면이 있지. 이걸 판의 경계라고 한다. 그지? 판의 경계. 판의 경계라고 한다. 자, 근데 뭐가 있냐면 하와이 같은 애들이 있다. 하와이는 태평양의 중앙에 있어. 근데 얘가 화산섬이라고. 그죠? 화산섬이야. 태평양 중앙에 화산섬이 생겼는데 얘 여기서 생긴 화산은 판의 경계가 아닌데 어떻게 생겼을까? 라는 얘기야. 판의 중심부에서도 화산이 터지는데 왜 터져?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판의 중앙부에서 뭐가 있다? 열점이란 게 있다는 거야. 열점. 뜨거운 열점이란 게 있어서 이 열점에서 뭐다? 화산이 터지는 거야. 자, 화산이 터졌는데 판이 이동하지. 그러니까 화산섬이 이렇게 줄지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판의 이동 방향으로 줄지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하와이 열도라고 하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부 판의 중앙에서 생기는 이 화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 뭘 설명해야 된다? 이 멘틀의 대류 아래 부분에 거대한 뭐가 있다? 거대한 흐름이 또 있다는 거야. 그죠? 거대한 흐름이 또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판의 그죠? 태평양 불의 고리에서는 뭐다? 이제 거대한 자 외핵의 경계까지 떨어지는 거대한 하강이 있다. 이거를 플룸 하강류라고 해요. 플룸 하강류. 자, 그럼 열점 있는 부분 아프리카 쪽, 자 아메리카 쪽 이런 쪽에 뭐가 있다? 플룸 상승류가 있다. 거대한 불기둥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멘틀 이 아래에도 뭐다? 거대한 순환이 있다라는 게 플룸 구조론이에요. 오케이? 플룸 구조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외핵의 경계에서. 자, 암석의 순환. 또 나오네요. 암석 순환. 암석에 뭐가 있죠? 종류가? 암석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돌덩어리 종류가? 말하면 3개밖에 없어요. 자,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뭘까? 그러니까 지구의 땅덩어리는 최초로 뭐로부터 탄생했을까? 최초의 지각은 용암이었어. 화산 폭발이었잖아, 그지? 불지옥이었어. 그럼 최초의 돌덩어리는 뭘까? 화성암이라고. 자, 마그마나 용암 때문에 생기는 화성암이 최초의 땅이 되었을 거야. 화성암. 오케이, 화성암. 자, 그럼 이 화성암이 이제 돌이 식어서 이제 돌이 됐겠지. 돌이 됐는데 얘가 풍화 침식을 받아. 자, 그러면 이제 돌조가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비나 물에 타고 이제 어디 가서 이 돌조가리들이 다시 쌓여서 돌이 돼. 그걸 뭐라고 해요? 퇴적암이라고 한다고. 퇴적암. 자, 화성암과 퇴적암. 자, 그런데 화성암과 퇴적암이 만들어졌어. 근데 이 화성암과 퇴적암 근처에 마그마가 흘러. 그럼 얘가 열과 압력을 받겠지. 그럼 얘가 뭐야? 성질이 변한다고. 무슨 암? 변성암. 자, 그래서 돌의 종류는 3가지밖에 없어. 이 3개가 계속 순환한다. 화성암이 퇴적암이 되고, 변성암도 퇴적암이 되고, 퇴적암이 다시 녹으면 화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되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계속 순환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화성암의 종류에는 또 뭐가 있냐?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자, 이런 암석의 순환.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 자, 지진파로 지구 내부 구조를 간접적으로 알아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하면 지진파가 발생해. 지진파는 뭐예요? 지진파야. 파동이지. 자, 파동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거에 의해서 성질이 달라지죠? 그렇지. 매질에 의해서 뭐가 달라져? 속력이 달라져. 매질에 의해서 속력이 달라져. 자, 어느 쪽으로? 속력이 느린 쪽으로 휘어진다. 자, 그럼 요게 지진파가 여기서 빵 발생했을 때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걸 측정하면 뭘 알 수 있어? 지구 내부의 매질의 성질을 예측할 수 있다. 밀도나 이런 걸 예측할 수 있어. 그래서 지구 내부의 층상구조, 지각, 멘틀,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이거를 알아냈다. 그죠? 이 지진파 분석으로. 자, 이 파동의 성질로 지진파 분석으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에이크만 수소. 이거 했던 거 아니야? 에이크만 수소. 기억나 안 나? 들어봤던 것 같아? 자, 해수에서 연안류 그러면서 적도 그쵸? 뭐냐면 이거 다 뭐냐면 기본이 다 코리올 효과야. 자, 코리올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전향력이라고 해요. 전향력. 자, 요거 이 코리올리 효과도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야. 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이걸 보는 거야. 자, 지구는 뭘 한다? 자전을 해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해요. 그죠? 자, 요렇게 자전을 한다고.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요렇게 경도를 요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었고, 자, 여기에 B라는 사람이 있었어. 오케이? 자, B가 A를 향해 돌을 던져요. 자, 돌을 던져요. 그럼 이 돌이 어떻게 될까? 꺾여서 가요. 왜요? 이유는?
그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지구의 자전. 자전 속도가 달라요. 적도 지역이 더 빨라, 극 지역이 더 빨라? 자, 빠르다는 건 속력이야. 자,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야. 자, 얘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요만큼 도는 거지, 그지? 얘가 한 바퀴 도는 건 이만큼 도는 거야. 그러면 동일한 시간 동안 누가 더 빨리 움직여야 돼? 적도. 적도 쪽이 더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서 적도 쪽에서 이제 돌을 던지면 뭐야? 관성 때문에 수평방향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날아간다. 뭐지? 이렇게 날아가. 마찬가지로 자, 요 위에 있는 극지역에 있는 A라는 사람이 B를 향해 돌을 던져요. 자, 근데 A의 옆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이 돌이 날아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B가 요 위치에 왔을 때 돌은 어디 떨어진다? B의 왼쪽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A의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휘는 거고 B의 입장에서도 오른쪽으로 휘는 거야. 둘 다 오른쪽으로 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그게 이해가 가야 돼. 납득이 가야 돼. 그려봐야 돼. 상상을 해봐야 된다고. 그게 공부야. 그죠? 그냥 글자를 보고 글자를 외우는 건 공부가 아니야. 오케이? 공부 아니야. 자, 왜 그런지를 따져보고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 우리는 북반구 기준, 남반구는 반대입니다. 자, 북반구는 자, 돌의 뭐야? 진행 방향이죠. 어떤 입자의 진행 방향이 어느 쪽으로 휜다? 오른쪽. 오른쪽으로 휜다라는 게 중요하죠. 오른쪽으로 휜니다. 남반구는 왼쪽으로 휜니다. 남반구는 반대예요. 왼쪽으로 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해수가 이렇게 있어.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바닷물이 있어. 자, 바닷물 해수가 이렇게 있으면 자, 바람이 불어. 자,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할게. 지금 북반구야. 북반구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바람이 이렇게 불면 표층수가 어떻게 해? 이 바람을 따라 이동을 하긴 하지만 약간 오른쪽으로 휜다고. 약간 오른쪽으로 휜다고. 그죠? 자, 얘가 표층수가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그러면 표층수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은 뭐야? 얘가 이동하는 거에 끌려가겠지. 그럼 얘가 이동하는 거 끌려가는 거에 또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홀이 열림. 헛과 때문에. 약간 또 오른쪽으로 휘어. 자, 요 밑에 있는 애는 또 어떻게 해? 얘 때문에 약간 또 오른쪽으로 휘어. 자, 요 밑에 있는 애는 또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요 밑에 있는 약간 오른쪽으로 휘어.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자, 얘가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 이렇게 돌아가. 오른쪽에서. 자, 그런데 이 돌아가는 모든 이 벡터에 합을 하면 물리하지? 물리해야 돼. 물리 수업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지? 이거를 내가 그 들어 빨리. 이거 유튜브 찍은 거 들어. 거기에 벡터 계산 나와. 자, 이 벡터를 다 합하면 어떻게 된다? 자, 바람 방향의 오른쪽 90도로 가는 것으로 이 벡터를 다 합하면 결과가 된다는 거야. 벡터 합을 평균적으로 오른쪽 90도로 이동하는 게 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에크만 수송이라고 한다. 그죠? 에크만이라는 과학자가 알아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1학기 때는 뭘 했죠? 연안, 그죠? 연안에서 멀어지면 연안 용승, 그죠? 연안 침강, 적도 영승 이런 걸 배운 거야. 에크만 수송 때문에 일어난다. 자, 해수를 움직이는 힘. 자, 지형 때문에. 물론 바람 때문에도 흐르지만 지형에 막히면 또 되겠지, 그지? 지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파, 해일. 자, 이거 파도라는 거죠, 그죠? 바다의 파도. 해일은 뭐예요? 해일. 뭐라고 그랬죠? 해일? 쓰나미. 쓰나미가 왜 쓰나미예요? 지진 해일이라고 하죠. 지진 해일. 해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진 해일과 폭풍 해일이 있어요. 둘 다 공통점은 뭐다? 해일. 자, 대륙이 있는데 바닷물이 있어. 이 바닷물이 어떻게 해? 넘어오는 거야, 대륙으로. 이걸 해일이라고 했어요. 지진에 의해서 큰 파도가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 태풍이나 폭풍에 의해서, 자, 열대성 저기압이냐, 저기압은 뭐야? 요 저기압이라는 현상 때문에 물이 살짝 올라간다. 물의 높이가 살짝 올라간 상황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넘어갈 수 있다. 이걸 해일이라고 한다. 그렇죠? 자, 조석은 뭐죠? 조석은 밀물 썰물 얘기하는 거지. 밀물 썰물은 왜 생겨? 뭐 때문에 생기죠?
엎드려. 자,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이죠.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주로 달이에요. 달이 가깝기 때문에. 달의 영향이 80%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달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달이 어떻게 해요? 지구를 반시계 방향에 돌죠. 돌면 자, 여기 어떤 일이 생겨? 자, 육지가 있어. 근데 육지는 고체잖아. 그래서 중력이 더 세졌다 그래서 얘한테 딸려가진 않아. 근데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액체, 물이 있으면 보다 물의 높이는 변한다고. 그렇지? 달이 있으면 달 때문에 뭐야? 달의 인력 때문에 물의 높이가 이렇게 높아진다. 높아져. 자, 그러면 얘가 높으니까 이 옆에 있는 애 뭐야? 상대적으로 낮겠지. 그리고 이 반대쪽은 다시 높아져.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하루에 2번씩 일어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2번씩 일어나. 자, 이거를 이제 조속 주기. 자, 12시간 뭐 25분 막 이렇게 나오죠. 한 바퀴 도는데 달도 공전을 하니까 이걸 계산하는 거야.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달이 돌아간 각도를 계산하면 50분 차이나. 시간상으로. 50분. 그래서 조속 주기가 12시간 25분 해서 한 바퀴 하면 24시간 50분 차이 난다는 거지. 그렇다. 지구 대기의 역할. 무슨 얘기일까, 이거는? 그렇죠. 자, 대기의 보온 효과도 있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뭐도 있어요? 온실 효과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올해가 또 이제 유럽이 오늘 최대 기온을 찍어서 뭐 하루에 막 수백 명씩 더워 죽어 나간다고. 그렇죠. 온실 효과. 이거에 대한 지금 뭐 급하다 이거죠, 그죠? 큰일 났다. 자, 대기의 운동과 순환, 대기의 안정도와 강수, 비가 내리는 과정, 대기가 움직이는 힘, 바람의 종류, 편서풍 파동.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편서풍 파동 때문에 온대저기압,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너지 값입니다. 에너지 값.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끝이다. 그럼 딱 보면 딱 100페이지 정도까지. 자, 여기 직권의 변동 요거 말고 여기 에크만 수송 요 정도까지가 중간고사였다. 그죠? 딱 따지고 보면 얘의 절반 정도가 중간고사일 확률이 제일 높다. 자, 여기가 중간고사.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천차가 없네? 개꿀이네. 천차가 없네. 오케이, 천차가 없어요. 천차가 없어요. 처음이 천체네요, 그죠? 처음이 천체라기보다는 좀 우주단죠, 우주. 근데 여기 통합과학에 겹치는 부분이라서, 통합과학 겹치는 부분. 자, 어떤 내용이 추가로 더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탄생했다. 자, 이때 수소와 헬륨이 주로 형성됐죠. 3대1로, 그죠? 기억나죠, 그죠? 3대1. 이후 별의 형성과 진화 과정에서 탄소, 산소, 철, 철까지 만들어질 수 있고, 그죠? 철 이상은 초신성 폭발해야 되고. 자,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우주가 퍼져 성간물질이 됐다. 이 성간물질이 다시 성운을 형성했다.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그 성운의 성분이 이미 여러 번 폭발했던 성운의 성분이 다시 지구를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겠지.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그죠? 파악하면서 이거 하는 거야.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뭔가?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시험을 낸다면 뭘 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성운의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 성운은, 자, 성운은 뭘 하죠? 성운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럼 뭘 하죠, 얘가? 수축. 무슨 수축? 중력 수축을 하지. 자, 중력 수축하면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크기가 작아지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그치? 그리고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는 까닭. 자, 위치 에너지 감소. 중력 수축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감소. 그죠? 위치 에너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 운동 에너지가 우리는 다른 말로 온도라고 하죠. 화학 들어 안 들어? 화학 참가했어 안 했어? 참가. 요번에 했어 안 했어? 이걸 네. 했어? 니 있었나? 네. 그래? 오케이. 늦게 들어오긴 그래요.
자, 그죠? 다 섞여 있습니다. 지구과학, 물리, 화학, 그죠? 생명과학 다 섞여 있어요.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태양계 형성. 자, 성운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야? 성운설이야. 자, 이거는 철학자가 알아낸 거예요. 그렇죠? 철학자가 알아냈는데 나중에 천체 과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설이 맞더라 이거지. 이게 맞네. 이 이론이 맞네. 이렇게 된 거야. 태양계 천체들은 약 50억 년 전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위치하고 있다. 이 정도 알죠? 그죠? 거대한 성운이 뭉쳐져 형성되었다. 자, 태양계 성운. 그죠? 성간 물질의 모임이에요. 자, 우리 은하 나선팔에 위치한 거대한 성운 근처에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 충격파가 얘를 밀도를 확 높였다는 거야. 갑자기. 그죠? 충격파가 빵 생기면서 자, 밀도가 높은 부분이 수축한 성운 중 하나가 태양계가 되었다. 자, 태양계 성운. 자, 옆에서 충격 빵 발생하니까 얘가 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죠? 회전을 합니다. 자, 태양계 성운은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졌어요. 중력 수축 때문에. 회전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자, 중력 수축하면 질량이 뭐야? 질량이 이렇게 퍼져 있다가, 처음엔 퍼져 있다가, 중력 수축하면 질량들이 어떻게 중심부로 모이죠. 질량이 중심부로 모이면 모일수록 어떻게 돼요? 무슨 차이가 발생해요? 무슨 차이가 발생한다는 그림입니까?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죠? 회전축의 질량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속도가 빨라져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가군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가군동량 보존 법칙. 그죠? 자, 회전 반경이 감소함에 따라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질량이 회전축에 가까워짐에 따라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서서히 움직이다가 질량이 모이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상상을 하면서 느낌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자, 회전으로 이 그러므로 이렇게 회전하니까 회전으로 흩어지려는 힘과 중력으로 수축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생성된 모양이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이렇게 되면 원심력과 중력이 합쳐지면 원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원반이구나. 자, 성운의 중심부에는 먼지와 기체가 모이며 밀도가 증가하여 원시태양. 자, 원시태양, 원시별이라고 하죠, 그죠? 아직 수소 핵융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원시태양, 그죠? 원시태양은 계속 중력 수축에 크기가 계속 감소하면서 온도가 계속 상승해요. 자,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주결성, 태양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수소 핵융합 반응하는 온도가 얼마지? 3,800 자, 오케이. 1000만 켈빈입니다. 자, 원시 행성의 형성, 원시 행성. 자, 근데 우리는 이제 태양은 앞쪽에서 다 다뤘고, 그죠? 우리 뭐 행성에 대해서 다룰 거다 이거지. 중심부는 그렇고, 자, 옆에는 뭐가 미행성체라는 게 존재했다. 자, 성운들이 모여서 돌 조각들이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지? 그걸 미행성체라고 한다. 회전하는 원반에 성운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거리에 따라 각각 다른 물질이 응축되었다. 물질들이 모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응축된 입자들이 서로 뭉치면서 미행성체로 성장했고, 크기가 큰 미행성체가 작은 미행성체를 흡수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죠? 집적 과정, 쌓이는 과정을 통해 원시 행성이 되었다. 자, 이렇게 원시 고리에서 이제 행성들이 점점 커져 나가는 과정에서 자, 주간에 있는 자 원시 태양이 뭐다? 주계열성이 되면서 갑자기 핵융합 반응을 하니까 뭐가?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가 팍 퍼지는 거야.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가 팍 퍼지면서 나머지의 뭐 미행성체나 이 찌끄레기 먼지들은 뭐야? 깔끔하게 다 날려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깔끔하게 뭐? 행성하고 태양만 남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었다. 자, 원시 태양과 가까운 곳에 온도가 높아. 자, 원시 태양과 가까운 곳에는 가벼운 애는 다 날아가 버렸고, 그죠? 무거운 애들만 남았어요. 이걸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방출되는 에너지, 고이는 에너지 입자들을 태양풍이라고 해요. 태양풍이 확 밀어내서 바깥쪽으로 밀려갔다. 태양과 가까운 곳에서는 지구형 행성이 되었고, 태양과 먼 곳에서는 목성형 행성이 되었다. 자, 행성이 되지 못한 애들은 위성, 소행성, 해성 등이 있다. 오케이. 지구형 행성. 자, 온도가 높아. 자, 가벼운 수소화합물, 물, 메테인, 아모니아. 얘네들은 다 증발해버렸고, 가벼운 수소와 헬륨은 다 날아가 버렸고, 무거운 규산염 물질, 돌이죠. 철과 니켈, 금속 성분. 자, 얘네들이 행성이 되었다. 그래서 밀도가 그거 질량이 작다. 목성 행성. 태양에서 먼 곳. 자, 태양에서 멀면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벼운 애들도 충분히 붙잡을 수 있어요. 자,
자, 이게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자,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탈출 속도.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아, 물리 안 들었다는 거지. 자, 물리에서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탈출 속도. 자,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 행성의 중력을 쉽게 벗어난다는 얘기야. 특정 속도에 도달하면 행성의 중력권을 탈출해버린다. 그게 탈출 속도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온도가 낮아서 자, 가벼운 물질들도 어떻게 해요? 다 가벼운 물질들도 뭉칠 수 있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양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지구를 보자. 지구의 진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등 여러 원형이 형성되어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원시지구. 자, 미행성체 충돌. 자, 계속 충돌하면서 질량과 크기, 질량, 크기, 온도가 계속 증가했겠죠, 그죠? 자, 철과 규산염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까? 지금은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야. 자, 처음에 미행성체들은 뭐야? 균일하게, 자, 뭐 철과 규산염이 균일하게 이렇게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 충돌하면서 이제 뭐가? 마그마의 바다가 돼. 녹아버렸다. 그죠? 자, 중력이 증가한 지구는 휘발성 성분들이 대기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미행성체의 충돌로 발생한 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자, 얘가 녹여버렸다. 그죠?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 자, 대기와 마그마의 바다 상태. 그러면은 지각보다 대기가 먼저 생겼네. 그죠? 지구의 지각보다 대기가 먼저 생겼네. 자, 그래서 대기가 만들어지고 자, 마그마의 바다가 됨으로 인해서 뭐가 가능했다? 층산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자, 가벼운 규산염 물질은 뜨고 무거운 철과 니켈은 가라앉았다. 자, 마그마 바다의 중력에 의해 분화. 자, 분화가 뭐야? 분화의 의미가 뭐죠? 분화. 분리되었다 이런 얘기죠. 분리되었다. 자,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의 금속 성분은 가라앉아서 핵이 되었고, 자, 규산염 성분은 지표 가까이 있는 멘틀이 되었다. 아직 지각 없어요. 용암 덩어리예요. 그냥 마그마의 용암 덩어리.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돌은 아마 화성암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자, 거기서 이제 지구가 출발했을 거예요. 자, 원시지각. 미행성체 충돌이 잦아들면 온도가 낮아져. 그럼 이제 용암이 식었겠지. 자, 마그마가 냉각돼서 화성암이 만들어졌다. 자, 이게 원시지각이다. 자, 원시지각. 이제 지각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계속 떨어지니까 뭐가 가능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해. 자, 비가 내리다 보니까 뭐다? 지각의 얕은 부분. 원시지각에 활발한 화산활동이 일어나 수증기와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가 방출되어 원시대기에 포함되었다. 수증기는 응결하여 많은 비가 내렸고 빗물이 낮은 곳에 모여 원시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바다가 되었다. 자, 원시바다의 성분. 자, 원시바다의 이제 바다. 바다예요, 바다. 바다에 뭐가 제일 많죠? 지금 소금이죠.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 자, 그 다음에 황산, 마그네슘. 자, NaCl, MgSO4. 자, 이런 것들이 녹아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염분이라고 하죠. 그죠? 얘네들이 녹아있어요. 자, 그러면 최초의 원시 바다에 이런 염분이 원래 있었냐? 원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지. 원래는 그냥 빗물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해저 화산활동으로, 자, 화산활동으로 뭐가? 염화이온 Cl-는 어디에? 화산이 터졌을 때 화산의 분화구에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바닷속에서도 화산이 있다는 거지. 해저 화산. 그죠? 거기서 염화이온들이 공급되었고, 자, 금속, 나트륨과 마그네슘 같은 건 뭐다? 금속 이온들은 비가 자꾸 대륙에 있는 금속 이온들을 녹여서 이렇게 자꾸 바다로 농축시켰다는 겁니다. 그죠? 자, 나트륨, 마그네슘. 지각에 존재하던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은 빗물에 녹아 바다에 운반됨으로 원시 바다의 염분이 증가되었다. 이산화탄소는 원래 바닷물에 잘 녹아, 그죠? 이산화탄소는 녹아서 자, 뭐랑 칼슘 이온과 반응해서 석회암이 되었습니다. 탄산칼슘. 자, 그래서 탄소가 어느 형태로 가장 많다고 그랬죠? 석회암 형태로 가장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99.9%는 석회암입니다. 자, 석회암과 탄산염의 형태로 퇴적되었다. 대기 중 농도는 낮아졌다. 이산화탄소가 원래 되게 많았는데 계속 줄어들었다는 거지. 바다에 녹으면서. 그죠? 이걸 탄산염이라고 한다. 자,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자, 오존층. 자, 오존층이 언제 형성되었죠? 광합성.
광합성 누가 했어요? 친구. 남세균. 아, 식물이란다.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 자, 사이아노박테리아가 어디 있었죠? 성캄브리아 시대. 자, 성캄브리아 시대. 기억나 안 나? 안 나죠. 자, 성캄브리아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서 뭐야? 산소를 뿜뿜했죠. 산소 농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언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막 그러죠, 그죠? 자, 여기서 산소가 충분히 농축돼서 세 개의 산소가 오존이 되어서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되었다. 자, 그래서 고생대 때 형성된 오존층에 의해서 뭐가 가능했다? 육상 진출이 가능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육상 진출. 자, 오존층이 형성되기 전 지구의 자외선이 지표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자,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바다에서 탄생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자, 바다에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약 35억 년 전에 남세균. 자, 35억 년 전에 남세균이 뭐야? 성캄브리아 시대에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자, 25억 년 전에 바다에서 나온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하고 5억에서 4억 년 중 오존층이 자외선을 차단해서 육지에도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게 고생대예요. 오케이. 자, 원시지구,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등이 형성되고 역동적인 행성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해서 지구에 많은 생명체들이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네. 자, 지구와 다른 태양계, 고체 행성의 진화 과정. 고체 행성의 내부 구조와 표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는 고체 행성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지구, 지각, 멘틀, 핵 이렇게 돼 있죠. 자, 수금지화. 자, 얘네들이 뭐예요? 지구형 행성이라고 하죠. 지구형 행성입니다. 대표적인 지구형 행성. 자, 수성과 금성은 내행성이죠, 그죠? 내행성입니다. 자, 수성은 뭐처럼 생겨요? 수성, 얘죠, 수성. 그냥 달처럼 생겼어요. 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달이 특징이 뭐야? 대기가 없어. 대기가 없어서 어때? 분화구가 많지. 이제 운석과 충돌한 흔적이 많지. 크레이터. 그죠? 자, 그래서 수성 0.38. 자, AU. 자, 그 다음에 중력은 0.38. 여기 숫자 똑같냐? 자, 대기압 매우 희박해요. 대기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대기 없어요. 대기 없어요. 온도는 매우 높겠죠. 452도씨. 대기 없음. 물 없음. 금성. 자, 금성. 자, 0.72. 자, 중력. 지구랑 거의 비슷하네요. 대기압. 지구의 90배. 그죠? 대기가 굉장히 진하다. 그래서 온실효과가 너무 강해서 수성보다 온도가 더 높아요. 그죠? 온실효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자, 지구는 그렇고. 화성. 자, 1.5배 거리에 떨어져 있네요. 자, 대기는 100분의 1배. 되게 희박하네. 그죠? 자, 100분의 1배. 자,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다. 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죠? 설명이겠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지구는 어떻다? 지구는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죠? 적절하다. 뭐에 적절하다? 생명체가 탄생하는 조건에 적절한 대기, 적절한 대기, 적절한 온도, 적절한 물이 존재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수성과 화성 달리 지구와 금성의 화산활동. 자, 내부 온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므로 현재까지도 화산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이다. 지구와 금성. 그죠? 온도가 높다. 그죠? 지구와 금성 온도가 높다. 지구는 태양과 거리가 적당하다. 이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했죠. 생명 가능지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죠. 크기와 질량이 적당. 대기가 적당. 중력도 적당. 자외선도 차단. 그래서 살 수 있게 된다. 자, 크기가 작은 수성과 화성은 냉각 속도가 빨라 화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대기와 액체 상태의 물이 희박해 풍화 침식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금성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만 표면 온도가 높아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구는 태양과 거리가 적당해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죠? 크기가 적당해서 지질 활동이 활발함으로 역동적인 행성으로 진화했다. 그렇다. 자, 크기가 큰 행성일수록 내부의 열이 천천히 식을 수 있다. 온도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제 크기가 크면 안쪽에 열이 쉽게 못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그죠? 오케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큰 지구와 금성은 여전히 내부 온도가 높다. 아, 지구와 금성은 내부 온도가 높은 현상이 일어난다. 자, 판의 이동과 같다. 그래서 판의 이동과 지질 활동이 활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내부의 열이 충분히 남아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작은 수성과 화성은 거의 발생을 안 한다. 자, 상대적으로 질량 큰 지구와 금성은 표면 중력이 커서 화산 활동으로 발생한 기체를 붙잡아 대기를 유지할 수 있다. 화성과 수성은 질량이 작아 대기가 희박하다. 지구의 적당한 적당한 크기의 질량, 액체 상태의 물, 적당한 두께의 대기, 그쵸? 자, 역동적인 행성, 거리, 질량, 액체 상태의 물에 대해서 상호작용으로 역동. 자, 그래서 자, 요 얘기, 그쵸? 요런 얘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지구가 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적당한 상황이 되었느냐라는 얘기네요. 자, 이따가 빈칸을 채워보시고 대표 자료. 자, 자료 문제 어떻게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성운설에 따라서 형성 과정 순서대로 나타났다. 성운의 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고리, 그죠? 고리, 원반 고리, 그리고 고리가 사라진 거. 자, 가에서 나시기에 성운의 크기는 어떻게 됐어요? 서울의 크기는 가에서 나가 됐다가 다가 된 거죠, 그죠? 성운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감소했겠지. 중력 수축하니까. 자, 성운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감소. 어때요? 가에서 나. 가에서 나면 이제 순서대로야.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대로 어떻게 됐냐? 그럼 증가. 증가잖아. 중심부의 온도는 증가하고 오지. 성운의 회전 속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 증가한다 그랬어, 그지? 주변에 있던 질량이 중심축으로 모이면서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지? 가군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했어, 그지? 오케이. 자, 기역과 니은은 무엇인가? 기역은 뭐 수금지와 지구형 행성이죠, 그죠? 지구형 행성. 자, 니은은 뭐다? 목성형 행성이죠. 자, 반지름, 지구형 행성, 반지름 작고 밀도는 크다. 이건 뭐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 자,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하여 방출하는 천체는, 자, 스스로 에너지를 합성해서 방출하는 천체는 주계열성 얘기하는 거겠지, 그지? 다겠죠, 다. 다겠죠. 자, 고체 천체의 개수는 나보다 다 시기에 어땠다? 고체 천체의 개수. 고체 천체 개수. 나가 더 많겠지. 왜? 미행성체가 많았잖아. 걔가 이제 한 덩어리로 뭉친 거니까. 자, 나보다 다시기에 적었다 라고 해야 되네, 그죠? 다시기라고 했으니까. 자, 나에서 다시기에 원시지구의 질량은 점점 커졌겠지, 그죠? 미행성체에 충돌하면서 계속 커졌죠, 그죠? 자, A의 방향과 기역니은의 A의 방향이 뭐예요? 원시 성운의 방향과, 자, 기역니은 내행성 외행성의 회전 방향은 같죠, 그죠? 그 운동이 유지됐을 거예요, 같을 거예요. 자, 나의 미행성체는 태양계 원반의 온도가, 미행성체는 태양계 원반의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져야 낮아져요? 낮아져야지 응축하겠죠, 그죠? 원반은 낮아지고 중심부는 올라갔겠죠. 자, 가에서 성운의 주요 성분은 수소와 헬륨이다. 맞아요? 네. 맞죠. 수소와 헬륨 맞습니다. 자, 가에서 성운이 수축하면서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했다. 맞아요? 아니요. 맞아요. 자, 앞에 내용에 중력 수축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온도가 상승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체크하시고, 나에서 미행성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평균 밀도는 태양에서 먼 곳이 가까운 것보다 크다. 맞아요? 네. 태양. X. X죠. 밀도는 뭐야? 평균 밀도는 더 무거운 물질은 태양에서 먼 곳이 뭐야? 밀도는 더 작았지, 그지? 작았지. 오케이. 자, 기역을 구성하는 물질. 기역이 뭐예요? 기역, 네, 그렇죠. 지구형 행성. 자, 주로 규산형 물질이나 철이었다. 맞아요? 맞죠. 자, 나에서 다시 된 태양풍에 의해서 가벼운 물질이 쭉 밀려나갔다라고 했어요, 그죠? 주결성이 되면서 빵 밀려나갔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쉬면서 여기 가로치기 문제 쉬면서 하세요. 쉬었다가 다음 거 해봅시다.
산화철은 대규모로 퇴적됐다. 이를 호상철광층이라고 한다. 약 25억 년 전에 특정 지층에 뭐가 산화철의 지층이 발견이 됐다는 거야. 붉은색 산화철의 지층. 이걸 호상철광층. 이 호상철광층이 있다는 얘기 자체가 뭐다? 과거에 남세균이 광합성으로 산소를 만들어서 바닷속에 저장됐다. 이런 얘기죠. 그죠? 철광층이 남아있다. 호상철광층은 붉은색 층, 적철석, 자철석과 같은 철성분이 풍부한 퇴적층이다. 회색층, 규질 성분이 풍부한 층은 회색층이다. 자, 이해가 반복되어 나타난다. 반복되어 나타난다. 자, 산소의 순환. 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산소는 바닷물에 녹아 철이온과 결합하거나 기권으로 방출된다. 기권에 있는 산소는 물의 일부가 용해되어 들어갈 수 있다.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산소는 광물과 반응해서 소비되게 된다. 여기 있네요. 호상철광층. 붉은색, 흰색, 붉은색, 흰색 이렇게 신기하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탄소. 산소 얘기했고 탄소. 탄소는 자, 기권에는 이산화탄소, 수권에는 탄산이온 또는 탄산수소이온. 자, 생물권에는 유기물 자체, 직권에는 석회암. 가장 많은 건 석회암. 이거죠. 그죠? 됐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분포해. 근데 직권에 제일 많아. 이런 얘기예요. 탄소의 순환. 자, 탄소는 생명체 유기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는 거죠. 탄소가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을 순환하면서 균형을 이룬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생물에 저장되어 호흡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 기권, 생물권, 기권. 이제 탄소의 순환을 여러 권으로 이제 자, 대기, 기권, 해수, 수권, 탄산염으로 침전. 침전하면 직권, 석회암, 직권, 석회암이 지구 내부로 이동해 화산활동으로 방출, 기권. 기권이 수권, 직권, 기권.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저 시험 문제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과정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구나. 대기 중의 이산탄소, 기권, 해수용해, 수권, 생물체 없어, 생물권. 자, 생물체 사후에 침전된 석회암 형성, 직권, 석회암이 화산 방출, 기권, 기권, 수권, 생물권, 직권, 기권. 오케이. 어렵진 않다, 그죠? 어렵진 않아요. 자, 지구의 진화와 탄소순환. 탄소순환. 자,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과 소멸. 얼음덩어리 지구. 자, 초대륙. 로디니아. 로디니아가 뭐죠? 들어봤어요, 로디니아? 자, 판게아는 들어봤죠? 판게아. 고생대 말해. 판게아. 판게아가 분리되어서 나온 게 현재 대륙이죠. 현재 대륙이야. 자, 그럼 판게아가 현재 대륙으로 분리되어 나왔죠. 현재 대륙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합쳐져요. 다시 초대륙이 될 거야.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 합쳐졌다, 분리됐다, 합쳐졌다, 분리됐다가 반복되었다 이거지. 오케이, 반복되었어요. 자, 판게아 이전에 있는 초대륙을 뭐라고 한다? 로디니아라고 한다. 그죠? 로디니아. 자, 그리고 이제 현재 판게아 이후에 다시 합쳐질 거는 어디랑 어디랑? 자,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 합쳐진다. 그래서 아메시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앞으로 합쳐질 것도 이미 이름을 정해놨어요. 자, 초대륙 로디니아가 분리될 때 암석의 풍화, 광합성의 생물 증가로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했다. 그죠?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했어.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하면 어떻게 될까? 기온이 떨어지겠네, 그지? 온실 효과가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얼음덩어리 지구가 되었다. 스토리. 지구 온도가 낮아지면서 빙하 면적이 넓어져 지구의 반사율, 반사율이 높아지면 온도가 더 떨어지네.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온도가 더 떨어진다. 자, 기온이 더 낮아졌다. 지구 전체의 얼음덩어리가 지구가 형성되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화산활동. 자, 그런데 화산활동으로 이산화탄소가 기권으로 다시 방출되었다. 얼어있는 바닷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지 못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기온이 다시 상승하겠다. 그지? 자, 그나마 화산이 터져서 이산화탄소가 나왔는데 얼어있어서 바닷물에 못 녹았어. 그래서 온실효과가 강화돼서 다시 지구 기온이 높아져서 빙하가 다 녹았구나. 자, 이산화탄소는 액체 상태인 바다가 다시 형성되면서 또 녹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광합성, 이산화탄소 또 약해.
자, 그래서 온도가 다시 낮아져서 현재와 같은 기온의 지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스토리가 있네. 자, 별표 있으니까 이 과정에 대한 질문이 시험에 난다라는 얘기네. 그죠? 이 과정의 스토리를 기억하시오! 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석회암의 형성. 지구를 덮고 있던 빙하가 녹으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의 바다에 녹아 탄산이온이 된 뒤 칼슘이온과 결합하면 석회암이 된다. 그렇죠? 석회암이 됐죠. 자, 그래서 빙하 퇴적층, 빙하 때 쌓인 퇴적층 바로 위에 뭐가 있더라? 석회암층이 있더라. 그게 바다에 녹아서 석회암이 생겼다 이거죠. 그죠? 빙하가 있었는데 이산화탄소가 뿜뿜 되면서 온도가 녹아서 빙하가 녹으면서 석회암층이 만들어진다. 자, 그거의 증거라는 거죠.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빙하 퇴적층 바로 위에 석회암층이 형성된 모습이 발견되어 지구 전체가 얼었다가 해빙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증거로 보인다. 증거가 얘다. 그죠? 퇴적층 위에 쌓이는 석회암층. 자, 얼음덩어리 지구 형성 이후 생물권의 변화. 원생 생물이 대량으로 멸종했다. 생물의 진화. 단세포 생물이 DNA 구조를 변화시켜 세포를 얼지 않게 하는 물질을 만들어 견뎌냈고, 산소로 호흡하는 생물이 등장했고, 에디아카라 생물군. 자, 이거 뭐였죠? 자, 원래 이제 가장 간단한 세균 같은 애들. 자, 단세포 원핵 생물이 있었죠. 생명 안 하잖아. 그죠? 단세포 원핵 생물이 있었어요. 단순한 구조에. 단세포 원핵 생물이 있어서 그냥 단순한 이게 세포가 있었어. 그러다가 얘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이제 남세균도 이 중에 하나예요. 남세균이 탄생했죠. 남세균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좀 더 복잡한 구조가 되었어. 핵이 있고, 세포 소기관이 있고, 자, 그 소포체, 골지체, 마이토콘드리아 막 이런 게 있었죠. 그지?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세포 진핵생물이라고 해. 자, 단세포 진핵생물이 탄생했어요. 산소 농도가 충분해져서. 오케이?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단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사니까 어떻더라? 효율적이다. 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지. 얘네가. 효율적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체라고 해. 덩어려져서 사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이 세포들이 어떻게? 다세포 생명체들로 진화하게 된 거야. 군체가 다세포 생명체가 되기 시작한 거야.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에디아카라 생물군이라고 한다. 단세포 생명체가 단순히 다세포 생명체로 진화되게 되는 과정에 해파리 같은 애들. 오케이. 자, 에디아카라 생물군 등 다양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 자,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산소. 그죠? 산소 농도가 충분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 얘네가 진화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물의 순환. 이거 뭐가 나올지 알죠? 뭐 나와? 계산. 어떤 계산이야? 더하기. 그렇죠. 대륙의 입장, 해양의 입장, 대기의 입장에서 자, 비가 내리고 자, 물이 흘러나오고 증발이 하고 자, 들어오는 총량은 나가는 총량과 같다. 그죠? 해양의 입장에서. 자, 대기의 입장에서도 뭐야? 자, 육지로 비 내리고 바다로 비 내리고 여기도 증발하고 여기도 증발. 들어오는 총량은 나가는 총량과 같다. 그래야지 뭐야? 그 권역에 일정한 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화학이죠. 화학. 동적 평형. 그죠? 동적 평형. 동적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했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증발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니야. 증발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 동적 평형 단계 화학 배웠잖아. 자, 증발 속도가 빨라지면 이제 뭐야? 비가 내리는 비의 양도 증가하겠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일정량이 유지된단 말이야. 그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물의 순환의 주 에너지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물과 바람, 비바람이죠. 물, 바람. 이건 다 뭐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파도, 뭐 이런 것도 태양 복사 에너지. 자, 물의 순환에서 물의 역할. 물의 순환 과정에서, 자, 물의 순환 과정에서 뭐죠? 얼음, 고체, 액체, 기체가 되죠. 자, 이걸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자,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액체에서 기체가 되면 에너지가 올라가는 거야. 자, 에너지, 고체에서 액체, 얼음에서 물이 될 때 뭐야?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물에서 수증기 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오케이? 흡수.
자, 기체에서 액체가 될 때 뭐야?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액체에서 고체가 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 무슨 얘기야? 상태 변화하면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은 특히 에너지를 많이 이동시킵니다. 자, 물의 순환 과정에서 이런 상태 변화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면서 에너지 병영을 이루게 도와준다. 자, 물의 순환은 뭘 동반한다? 에너지 순환을 동반한다. 이런 얘기죠. 지상생물들의 생명 유지에 이용되고 수중생물의 서식지가 된다. 구름 강수 현상과 기상 현상을 일으키고 비가 내리고 지표를 변화시킨다. 뭐 그렇죠. 오케이. 자, 물의 순환 과정에 형성되는 지형. 물의 순환하면서 자, 물이 이렇게 파면 뭐야? 이거 V자죠. V자국이 생긴다. 물. 자, V자국 알고 U자국도 있죠. U자국. U자국은 뭐죠? U자국은 뭐죠? 뭐 때문에 생기는 거죠? 소환. U자국은 빙하 때문에 생겨요. 얼음. 얼음이 흘러내리면 빙하가 흘러내리는 흔적이 U자국이에요. 오케이? V자국은 물은 이게 계속 깎잖아. 그래서 물의 중심 부분의 유속이 제일 빠르거든. 그래서 이렇게 V자국을 깎여. 빙하는 얼음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끌고 나서 U자국으로 생기는 거야. 오케이? 얘는 물, 얘는 얼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동굴이죠. 석회동굴. 그리고 얘가 공류, 휘어지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해안가, 이거 삼각주, 이런 거 있죠. 자, V자국. 자, 폭이 좁은 V자국. 물의 침식작용, 석회동굴. 대기 중에 이산탄소가 녹아서 약산을 띠는 문물이 탄산칼슘 지역을 녹여서 생기는 거. 공류, 휘어지는 거. 삼각주. 그죠? 이렇게. 다 물이 만드는 지형. 지구 시스템 내에서 공진화. 지구와 생물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렇겠죠? 자, 함께 진화하는 공진화. 공진화의 단어. 공진화. 자, 생물과 무생물. 지구 시스템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자, 호상철광층. 자, 별표 있으니까 여기서 시험에 하나 난다는 거예요, 그죠? 호상철광층. 자, 뭐가? 남세균의 광합성이 호상철광층이 형성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닷속에 있는 철이 다 지층으로 가라앉았어. 그래서 철이 오는 바다에 잘 없다는 거지. 이미 이제 산소가 많이 가라앉았으니까. 자, 오존층. 자, 광합성 때문에 오존층. 결국 다 남세균에 있네. 그죠? 생물의 대멸종, 화산 분출, 기후변화 등의 급격한 환경변화 때문에 멸종했고, 이 멸종, 5차 대멸종이 있었죠. 그죠? 이 멸종은 오히려 생물 다양성을 증가시켰다. 그죠? 증가시켰다. 이런 얘기죠. 새로운 종의 생물. 생물의 광합성이 발생한 산소는 금속이나 탄소 같은 물질과 결합해서 산화광물, 탄산염, 점토광물들이 존재한다. 그렇구나. 됐어요. 요거 시험 나죠, 그죠? 요거 그래프 난다 그랬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질소. 이거 뭐야? 얘 뭐야? 얘 왜 중간에서 나왔어? 네. 왜 얘는 중간에서 갑자기 나왔어? 저게 그거 남세균이 광합성에서 바닷속에 있던 호상철광층을 만들고 남은 게 대기로 나온 거야. 자, 이산탄소 왜 계속 감소했어? 바다에 계속 용해됐기 때문에, 그치? 자,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여기서 딱 보니까 이거 시험 나겠다, 그죠? 이 스토리. 시험에 100% 나겠다, 100%. 자, 가나다는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과정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대기의 색이 진할수록 이산탄소 농도가 깊은 것이다. 농도가 높다. 이게 대기죠, 여기 대기. 이게 대기예요. 자, 이 대기의 색이 진하다. 진하다. 자, 여기가 뭐다? 이산탄소 농도가 높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됐어요. 각 시기에 사이의 변화를 증가 또는 감소. 자, 나에서 다 이산탄소 농도가 증가했네, 그죠? 진하네, 증가했네. 전 지구 해빙, 증가. 자, 왜? 얘가 이산탄소가 증가해서 보다 온실 효과 때문에 기온이 상승해서 녹은 거지, 그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가나 시기의 반사율. 자, 반사율 뭐죠? 반사율 증가해요, 감소해요? 반사율 감소. 증가죠. 가에서 나잖아. 가에서 나를 보면 뭐야? 얼음이잖아, 얼음. 그치? 얼음이 많아지면 반사율 증가. 이거 안 봤지?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나에서 다시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변한 주요 원인. 자, 얼음덩어리 지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갑자기 증가한 이유는 뭐 때문이야? 무슨 얘기가 있었지? 얼음덩어리 지구였는데 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지?
자, 얼음덩어리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시키는 스토리가 뭐였지? 화산 활동이었죠. 화산. 자, 화산이 대기로 이산화탄소를 뿜어냈지. 근데 대기로 나온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녹을 수가 없었어. 왜? 얼음이라서. 그렇죠? 자, 용해가 안 됐지. 자, 그래서 용해가 안 돼서 농도가 증가한 거야.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요 스토리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됐습니다.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을 고르시오. 온실 효과는 가와 다식이, 뭐 다가 더 강하겠죠, 그죠? 농도가 더 진하니까 다식이 더 강하게 나타냈다.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및 소멸 과정에서 형성된 석회암은 주로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및 소멸 과정에서, 얘가 형성이네, 그죠? 얼음덩어리 형성, 얘가 소멸. 이 과정에서 형성된 석회암은 주로 어디에서 형성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석회암은 어떻게 돼야지 석회암이 형성돼? 석회암의 형성이 뭐라 그랬지 앞에서? 석회암이 어떻게 형성이 됐다 그랬지? 석회암 형성 스토리가 뭐였어? 일단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용해돼야 되지, 그지? 자, 바다에 용해되면 뭐가? 바다에 있는 칼슘이온과 자, 용해된 탄산이온이 결합을 해서 탄산칼슘이 돼서 석회암 형태로 가라앉은 거지, 그지?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나식이야, 다식이야? 다식이지. 용해가 안 됐잖아. 나는 용해를 못 하잖아. 나는 용해가 안 됐다. 얼음덩어리라서 용해가 안 됐다 위에서 했잖아. 그치? 다시기에 용해가 됐잖아. 그래서 아까 스토리에서 뭐야? 해빙이 되고 난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았는데 용해가 돼서 다시 약간 줄어들어서 또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져서 현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왔잖아, 결론이. 그치?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나보다 다시기에 더 활발했다. 기권에서 다시기에 더 활발했지. 이산화탄소 높고 막 그랬으니까, 그치? 자, 에디아카르 동물군 번성은 다시기 어디였어요? 에디아카르 생물군 번성은 이후였죠, 그죠? 이후. 자, 그 다음에 자, 나와 다시기의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나와 다시기의 화산이 터졌으니까 상호작용이 있었죠, 그죠? 직권과 기권, 화산. 이게 화산 얘기죠, 화산. 화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대한 얘기네요. 자, 가나다 중 지구의 반사율은 언제 가장 작아요? 빙하가 제일 적을 때. 다식이지, 그지? 빙하가 제일 적을 때 반사율이 가장 적었지. 틀렸어요. 다입니다, 다. 자, 기권의 온실이체 감소는 얼음덩어리 지구의 형성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그죠? 온실기체가 줄어서 그렇죠. 생물권의 광합성은 나보다 다시기에 활발했다. 맞아요? 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얼음지구에 대한 스토리를 잘 외워야 되는 거죠? 요 스토리.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얘네, 얘가 별표네. 별표 3개. 100% 무조건 나겠다, 그죠? 요 시기의 스토리에 대한 거를 자세히 봐야 된다. 여기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져 온실 효과가 약화되었다까지, 그죠? 여기까지 다 기억해야 돼.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챕터가 다 끝났네요, 그죠?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챕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권 이거네요.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네요. 자, 그래서 수고했고, 자, 지구과학과는 폐강을 해야 되겠죠, 그죠? 안타깝지만 인원수 부족으로 폐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대로밖에 없어요. 없잖아. 괜찮이 안 하는데요? 문제점이 없잖아. 지금 안 온 거 아닐까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어떡해. 저밖에 없는 건 그렇긴 하긴 그런 밖에 없긴. 없으면 수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질문은 해도 될까요? 질문하자. 지구가 기다려. 감사합니다.